You're the only one who's immune to it. You're not gonna get away with this. But he might. I didn't know you could get that big. 오늘의 스파팅카 메인 트레일러 분석 2탄. 예고편이 2분 34초니까 22분은 뽑을 수 있겠다. 오늘은 지난 분석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떡밥들, 레드의 빌런화, 배너의 세비지 헐크, 스파이더맨의 폭주, 뭐 그밖에 댓글로 남겨주신 여러가지 궁금증 등등. 이 트레일러 보고 뭔가 가려웠던 부분들만 쏙쏙. 빠르게 들어갈 거니까 꽉 잡아라. Never forget that no matter how powerful you become.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한번 싹 훑고 이 숨은 떡밥들도 디테일하게 보는 순서로 갈게요. 웹블라섬 쓸 때 거미줄에 맞은 핸드 조종원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 보면 거미줄 자체가 엄청 강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그걸 끊어버린 헐크는 네, 좋은 포인트죠. 실제로 마블 설정상 이 스파이더 웹은 이 일반인 같은 히어로들은 절대 근력으로 끊을 수 없고, 타노스나 헐크 같은 괴수급의 괴력이 아니면 단순 완력으로 뜯어내는 게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선 결정적인 게 피터가 안티 감마 웹을 만든다는 떡밥이 있어요. 헐크도 완력으로 뜯기 힘든 거미줄이죠. 이 장면 자세히 보시면 아직 웹슈터를 끼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피터가 각성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뭐 헐크가 어느 타이밍까지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피터 각성 이후에도 한번 싸워줬으면 좋겠고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MJ가 기시감을 느낄 것 같지 않은? 분명 이런 스윙을 타면 무서워했을 텐데 이상하게 침착하고 뭔가 전에 해봤다는 느낌 들었다 할 것 같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얘네 둘은 영화 내내 말씀 주신 이 기시감을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친구를 분명히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듣는데 사실 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절차 기억과 신체 기억은 결을 다르게 보거든요. 또 전작의 엔딩에서도 MJ는 피터의 존재를 잊었지만 이 기억 속 어딘가에 허전함이 남아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터와의 추억이 담긴 목걸이, 이 펜던트도 그대로 목에 걸고 있고요. 제작진이 이 기시감을 어떻게 풀어낼지, 과연 얘네가 피터를 어떻게 기억해낼지도 이번 영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드 떡밥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네드에 대한 댓글이 많았는데 여기서 네드가 보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고블린 생각이 나네요. 네, 사실 여기서 네드가 말한 건 이 코르크 보드죠. 네드가 스파이더맨의 정보를 싹 다 취합하고 연구 중인데 여기서 고블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고블린이 네드랑 큰 연관이 있죠. 원작에서 네드는 원래 데일리부글의 기자입니다. 6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처음 등장했고 피터 파커의 연인이었던 베티와 가까워졌다가 결국 결혼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네드가 자의로 홉고블린이 된 게 아니라 일대 홉고블린에게 생을 당했고 나중엔 그 자리를 노린 잭 오랜턴에게 살해당합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빌런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는 비운의 인물이죠. 사실 지난 노웨홈의 개봉 당시 팬들이 가장 주목했던 떡밥이 네드의 빌런화였는데 네드는 기본적으로 해킹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노웨홈엔 이런 장면까지 나왔죠. I just wish we could see him. I just wish we could see him. I just wish we could see Peter. 사랑해로. Oh, you're right. I am magic. 중요한 건 네드가 정식 수련 한 번 없이 이 한 방에 차원의 문을 열었다는 거. 이 오이 형이 카마르타지에서 개고생 끝에 겨우 해낸 걸. 네드는 반쯤 장난삼아 해버리죠. 네, 네드에게 마법사의 포텐이 있으며 실제로 네드의 집안 자체가 마법사 가문, 마법사의 핏줄이라는 떡밥이 등장하죠. 이게 복선이 될 수 있는 게 원작 때문인데 원작에서 네드는 마법 책을 훔쳤고 이때 모르도 남작의 제자가 되며 본격적으로 마법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백룸에 떨어지셨지만 따라서 그는 언젠가 마법사의 노선을 탈 수 있겠고 이 피터 친구들의 전통적인 결말, 빌런으로 사망하는 결말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비지 헐크. 생각보다 이 헐크의 상태를 보고 왜 헐크가 지금 이 모양이 됐냐, 내가 아는 헐크는 그 엔드게임의 이 스마트 헐크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가볍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엔드게임에서 우리가 본 헐크는 스마트 헐크였죠. 배너의 두뇌와 헐크의 몸, 무려 18개월 동안 실험실에서 갈아 넣어서 만든 이 배너와 헐크의 합체 버전. For years, I've been treating the Hulk like he's some kind of disease, something to get rid of. But then I start looking at him as the cure. 18 months in the gamma lab. I put the brains and the brawn together. And now look at me. 그리고 건틀렛 끼고 스냅 한 방 날리면서 이 오른팔이 아주 제대로 구워졌죠. 이후 재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작품, 배너의 사촌동생 시얼크 등판.
여기서 이 손목 장치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All because I made this little device which keeps me in human form. 바로 감마 에너지를 억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억제기. 그러니까 헐크가 왜 인간의 모습이야 하셨던 분들, 이 브루스 배너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선택적으로 인간이 된 겁니다. 아이 제작비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배너의 역할이 재밌죠. 멕시코에 차려놓은 이 비밀 해변 실험실. 참고로 여긴 톤이랑 같이 지었고요. Where are we? Mexico. Yeah, Tony built it for me a few years ago. Tony Stark. He used to joke that it was a loaner, that one day he'd just swing by and take it back. 중반에 배너는 갑자기 우주선을 타고 라그나르코의 그 사카르 행성으로 떠납니다. Yeah, probably not for a minute. I got some things I gotta take care of. 그리고 마지막 화의 충격 공개. 네, 자신의 아들 스카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This is my son, Scar. 이 사카르 시절에 싸지른 아들. 이건 원작 코믹스의 플래닛 헐크. 이 월드 헐크의 떡밥이라 팬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고요. 정리해보면 슈헐크 속의 브루스는 자기 인생 정리 다 끝내고 후계자 키우고 아들 찾으러 댕기는 MCU에서 제일 평화로운 시기의 헐크였고, 싸울 일도 없어서 멘토 포지션을 맡았던 건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교수가 되었고, 이 새로운 학생 톰 모시기를 만났는데 이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 헐크, 자신의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세비지 헐크가 깨어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다음 작품이 둠스데이와 시크릿 워즈입니다. 재밌는 건 징그레이 또한 시크릿 워즈에 등장합니다. 일찌감치 캐스팅이 확정되었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이드의 능력으로 헐크를 깨우고 이 세비지 헐크가 둠과 조우할 수 있다는 거. 아예 어쨌든 헐크는 이 폭주할 때가 제일 섹시해. 그렇게 세비지 헐크가 튀어나왔는데 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만약 이 정신 조종이 풀리면 이 양반은 다시 뭘로 돌아가냐? 사실 이건 억제기랑 상관없이 배너의 정신이 헐크랑 통합돼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신 조종은 배너의 스위치를 강제로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운전석에 앉아있던 똑똑한 배너를 끌어내리고 이 세비지 헐크를 앉혀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헐크로의 복귀. 정신 조종이 외부에서 강제로 비트는 것뿐이라면 그 힘이 사라진 순간 원래의 균형이 잡히면서 똑똑이 배너가 다시 복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인간 브루스 배너로 세이드 싱크의 정신 조종이 단순히 인격만 바꾼 게 아니라 배너가 그렇게 공들었던 합체 버전을 깨버린 거라면,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스마트 헐크가 아니라 이런 인간 브루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둘 다 말이 됩니다. 만약 조종이 그냥 일시적인 외부 간섭이었고 풀리면 원상 복구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스마트 헐크로 가는 게 정백이 나겠죠. 네, 어느 쪽인지는 결국 영화의 뚜껑을 까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알던 그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이번에 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이렇게 자기 집을 거미줄로 도배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천장에 고치 만들어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미가 됐죠. 원래 피터는 기계식 웹슈터, 이 장치를 통해 거미줄을 쫙 뽑아냈었는데 Don't tell Aunt May. 이젠 생체 거미줄이 생겼습니다. 이걸 나중에 우리 어떤 자가 보면 저거 원래 내 건데 할 그 능력이죠. 거미줄을 직접 발명해서 손목에 찼던 피터와는 달리 어떤 자는 손목에서 거미줄이 그냥 나왔었고, 이게 노예움에 한 차례 언급되었죠. That came out of you. Yeah. You can't do that, huh? No? How on earth does that even? Anyway, we're getting sidetracked. Look. 사실 이 생체 거미줄, 원작 코믹스의 설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스탠리와 디코가 1962년 이 천재 소년이라는 정체성으로 웹슈터를 직접 발명하죠. 그럼 이 생체 거미줄이 어디서 나왔냐? 범인은 제임스 카메론이에요. 네,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우리 영감님 카메론은 90년대 스파이더맨 감독으로 내정되었고, 이때 이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고안합니다. 원래 디카프리오가 스파이더맨이 될 뻔했고 이 타이타닉 대신 거미줄에 매달 뻔한 거죠. 하지만 판권 분쟁으로 카메론이 하차하고 이 샘 레미가 감독을 맡게 되면서 토비 버전의 이 설정이 이식됩니다. 영화 자체가 클래식이 되었다 보니 이 생체 거미줄도 거의 정사 취급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24년이 지난 지금 MCU가 이 설정을 다시 가져옵니다. 영화 역사가 한 바퀴 돈 거죠. 트레일러에선 피터가 생체 거미줄로 스윙하다가 이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추락하죠. 그러니까 웹슈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이 출력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신차 뽑았는데 브레이크 사용법을 모르는 거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감각이 미친 듯이 예민해집니다. 얼마나 예민하냐? 물 한 방울 떨어진 소리에 머리가 쪼개질 듯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파이더 센스가 고장난 게 아니라 너무 잘 켜져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 거미의 눈이 거미처럼 변해버렸죠. 자고 일어나 보니 집이 거미줄로 가득 차 있고 고치 안에 들어가 있고 이쯤 되면 본인도 압니다. 아, 나 거미 인간 됐구나.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 우리 배너 박사님이죠. 배너야말로 DNA가 폭주해서 괴물되는 거 이거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직접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자, 피터가 어쩌다 이런 변이 인간에서 거미가 되어가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바이러스나 사고 때문이 아니라 피터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몸속에 내재된 거미가 깨어나는 것. 피터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기억, 이 모든 걸 포기해버렸죠. 이젠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뉴욕 범죄와 싸우며 인생의 풀타임을 히어로로 살고 있습니다. 즉 피터 파커로서의 삶을 아예 0으로 만들고 24시간을 스파이더맨으로만 살고 있다는 것. 결국 스파이더맨에 집착하는 피터의 태도가 그의 인간성을 점점 빨아들이게 되었고 피터 내면의 거미가 점점 주도권을 잡게 된 거죠. 원래 피터는 늘 인간 피터와 거미가 공존했는데 평소엔 인간 쪽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가 이 노예움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고 이후 거미 활동에만 몰두하니까 인간 쪽 지분이 줄어들고 거미 쪽 지분이 커진 겁니다. 이 마음이 거미가 되니까 몸도 따라 거미가 되는 거죠. 이걸 트레일러에서 직접 설명해요. Spiders have 3 life cycles. When between cycles, it can leave the spider vulnerable to threats. And for those spiders who make it through, it amounts to a kind of rebirth. 지금 피터가 그 탈피 중인 취약한 전환 시기, 이 시기에 들어선 거죠. 스파이더맨 이야기의 핵심은 늘 개인과 영웅의 삶 사이의 줄타기였는데 이번 영화에선 그 저울이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버렸고 다시 균형을 잡으려면 피터가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즉 변이를 막는 진짜 치료제는 피터가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 이게 이번 영화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 피터의 능력이 폭주한다면 과연 어떤 능력들을 얻게 될까? 먼저 야간 시야. 이 밤에도 아주 잘 봅니다. 두 번째는 거미줄 진동 감지. 이 거미줄에 뭐가 닿으면 다 느껴요. 세 번째는 등으로 벽타기. 이젠 등짝으로도 붙고요. 네 번째는 손목 스팅어. 이 팔뚝에서 독침이 튀어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가치유 고치. 죽기 직전이어도 거미줄 고치에 들어가면 이 포켓몬 센터 마냥 회복하고요. 일곱 번째는 송곳니와 근력 강화. 약 20톤급까지 근력이 올라갑니다. 물론 원작에서도 이런 능력들은 슬쩍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 영화의 뚜껑을 까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볼 건데 저는 아직 할 말이 많습니다.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 루머도 추가로 공개됐고요. 댓글에 남겨주신 궁금한 점들까지 싹 다 싸그리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보자. No matter how powerful we become. I miss you, mate.